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시장 참 벌써 이게 몇 주째인지 어렵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제 좀 잘 갈 준비 하나 싶었는데 다시금 다소 어려운 상황들이 증시와 비트코인 시장 모두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먼저 비트코인은 다시 3만 달러 아래에서 다지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 전문 분석가들 사이에서는 2만 7천 달러 수준까지 재방문할 수도 있다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있는 모습인데 다행스럽게도 그 이후에는 의미 있는 랠리가 이어질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우세합니다. 시기적으로는 본격 강세 패턴이 만들어지는데 석 달 정도 더 걸릴 수 있다. 이런 전망도 제시된 상태입니다. 이번에 비트코인은 물론 증시까지 힘을 빼게 만든 것은 또다시 일론 머스크였습니다. 세계 경제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면서 10% 테슬라 직원 10% 감원 계획을 밝힌 것이 시장에는 충격 시그널로 작용했습니다. 또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가 나서서 더 강한 긴축을 강조하면서 9월에도 0.5%포인트 인상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강조한 것도 악재였습니다. 특히 5월 일자리 증가 상황이 좋게 나온 것이 시장에서는 연준의 금리 인상을 뒷받침할 수 있는 배경으로 해석이 되면서 상황을 더 어지럽게 만들었습니다. 정말이지 참 어려운 순간들이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돌아가는 순간적인 상황들만 보고 그럼 쫄보가 되어야 하는 것인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장기 홀더들의 행동 양식이 힌트를 주는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장기 보유자들은 최근에 약세장을 틈타서 비트코인 보유량을 늘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약세장과 강세장을 일련의 흐름으로 바라보면서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매수와 매도를 실행하는 것으로 바라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 같은 개미들에게는 여러 생각거리를 안겨주는 그런 데이터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거시경제적인 글로벌 변수 가운데 인플레이션과 중국 봉쇄 상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감이 잡히는 부분이 존재하는데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는 대체 어떻게 되려고 이러나 싶은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벌써 러시아가 침공한 지 100일이 지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가 통제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항구에서 아무런 조건 없이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을 지원하겠다 이 같은 푸틴의 발언이 나왔습니다. 어쩌면 어떤 방식으로든 해결의 실마리가 등장하려는 단초가 하나씩 펼쳐지려는 것이 아닐까 그런 기대감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단기적인 상황만 놓고 보면 참 어지러질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분단위의 흐름에 집중을 하다 보면 멘탈 흔들리기 딱 좋은 환경 펼쳐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장기 투자가 목적이시라면 이럴 때일수록 좀 더 넓게 시장을 바라보시면서 가격보다는 가치와 비전에 조금은 더 방점을 찍는 것도 의미 있는 시장 대응 방법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여러 소식들 잘 참고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상황입니다. 비트코인은 다시 3만 달러 아래로 주저앉은 채 2만 9천 달러 중반에서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강세론자들조차도 본격 랠리에 앞서 2만 8천 달러대 또는 2만 7천 달러대를 다시 방문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단기적인 흐름은 조금 더 불안정하게 펼쳐질 가능성도 존재하고 있는 상황, 염두에 둘 필요가 있는 상황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4포인트 오르긴 했지만 여전히 극단적인 공포 단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47%를 넘기는 모습까지 확인하면서 올해 들어서 당연히 최고 수준이고 지난해 10월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중심의 강세 랠리를 기대하게 만드는 그런 부분입니다. 현재 비트코인 상황과 관련해서 코인데스크는 비트코인이 34,000달러에 자리한 50일 이동평균에서 계속 강력한 저항을 받고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은 지난 2주 동안 3만 달러 주변을 맴돌면서 이 기간 거래량의 대부분을 흡수했다. 일간 RSI는 중립 라인인 50 아래에 머물면서 최근에 가격 상승 배경이 됐던 모멘텀이 둔화되고 있다라는 점을 보여준다. 모멘텀 약화는 6개월 동안 지속되고 있는 비트코인의 하락 추세가 여전하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주간 RSI는 2020년 3월 이후 가장 과매도된 상태를 보이고 있지만 부정적인 장기 모멘텀 신호들로 인해서 상승 여력은 제한적인 것으로 보인다. 단기적으로는 2만 달러에서 2만 5천 달러 지지대 위에서 안정세를 나타낼 수 있을 것인데 장기 추세 지지선은 2만 2,179달러 위에 자리한 200주 이동평균선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만에 하나 200주 이동 평균이 깨지면 17,000달러대까지 주저앉을 수도 있는 만큼 예의주시가 필요한 그런 구간입니다. 코인텔레그래프는 최근에 32,400달러 랠리는 가짜였다라면서 대부분의 트레이더들이 기다리는 가격 수준은 따로 있다, 이런 제목의 기사를 제시했습니다. 기사 전반을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면 추가로 더 빠질 수도 있지만 그 뒤에는 강세 랠리가 펼쳐질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이제 시간 문제다. 이 정도 내용입니다. 코인텔레그래프는 암호화폐 분석가 알트코인 셰르파의 분석을 인용하면서 이번 하락은 이미 예상됐던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앞서 알트코인 셰르파는 좀 더 상승하기 위해서 좀 더 빠지는 것도 괜찮지만 전체 영역이 고르지 않다. 나는 차라리 28,400달러를 먼저 기다리겠다, 이렇게 밝히면서 사실상 지금의 추가 하락세를 적중시켰습니다. 또 다른 분석가 샬디 비의 경우에는 28,600달러를 다시 방문할 수도 있고 조금 더 깨질 경우에는 25,000달러에서 26,000달러까지도 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분석가 엠페러 비티스의 경우에는 전문 트레이더들조차 지금의 상황을 쉽게 예견하기 어려웠다라는 점을 좀 더 솔직하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최근에 32,000달러 랠리는 일종의 일탈이었다. 이 구간이 이렇게 강력한 저항 구간으로 작용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전문 트레이더들조차도 지금의 상황이 간단치 않다라는 점은 우리 같은 개미 투자자들에게는 어느 정도의 위안이 되는 부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크립토 로버의 경우에는 현재 하락 쇠기형 패턴이 완성되는 과정이라면서 장기적으로는 황소가 승리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비트코인이 상당한 속도로 상승하기 위해서는 아직 석 달 정도 더 걸릴 수 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가 전형적인 매수자 반전 패턴을 만들고 있다라는 것이다. 이제 시간은 우리 편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동안의 강세 전망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대표적인 강세론자 T-애널리스트는 아예 대놓고 10만 달러가 가능하다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두 번 저항을 맞고 두 번 반등세를 보이게 되면 필연적으로 투더문을 하면서 랠리를 하게 될 것이고 이게 이번에는 10만 달러 언저리까지 갈 수 있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함께 공유한 차트를 보면 그 시점이 대략 2023년 초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고대하고 있는 하반기 강세 전환과 일치하는 부분이어서 조금은 더 반갑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분석가 인컴샤크의 경우에는 좀 더 담담하게 단기적인 상황을 예측했습니다. 그는 비트코인이 거의 정확히 이런 방식으로 진행되는 걸 보면 놀라지 않을 것이다. 이번 주말에 하락하고 주식 선물은 강세를 보이고 시장은 한 주 동안 상승세를 보일 것이다. 월요일에는 전형적인 덤프가 발생하고 나머지 한 주 동안 강세를 나타낼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함께 공유한 차트에 이런저런 내용들을 담아냈는데 트위터에서는 10,000달러에서 20,000달러로 폭락할 거란 얘기도 많지만 28,000달러대에서 지지를 받고 29,600달러 주변까지 갔다가 월요일 덤프로 인해서 조금 더 하락한 뒤에 증시가 한 주 동안 강세를 보이면서 비트코인 역시 30,000달러 위로 다시 올라설 것이고 쇼쟁이들은 완전 박살날 것이다. 이런 부분이 지금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비트코인 선물 CME 1시간 차트인데 얼마나 적중할지는 봐야겠지만 상당히 설득력 있게 느껴지는 것은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BTC 퓨엘의 경우에는 비트코인은 지금 축적 중이다. 지금 현재 다이아몬드 패턴이 설정되고 있다. 이 패턴에서는 강세로 전환하기 전에 27,000달러대까지 다시 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점 명심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재 다이아몬드의 왼쪽 절반이 완성이 됐고 오른쪽까지 잘 완성이 되면 이후에 40,000달러대까지 랠리를 할 수 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최근 T-애널리스트도 다이아몬드 패턴이 완성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히면서 목표 가격으로는 92,000달러를 제시했었는데 제발이지 좀 하반기에 이런 상황 좀 바라볼 수 있으면 좀 좋겠습니다. 과연 비트코인은 지금 축적 과정을 거치는 것일까?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인투더블록의 데이터가 아주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인투더블록의 데이터를 보면 비트코인 장기 보유자들은 최근 약세장을 틈타서 보유량을 늘려가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코인게이프는 가격 하락은 비트코인을 훨씬 더 매력적인 투자처로 만든다. 따라서 대부분의 약세장에서 장기 보유자들의 매집이 관찰된다. 1년 이상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주소들의 보유량은 이전 약세장에서도 뚜렷하게 증가했고 지금도 이런 패턴은 반복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지금 막 쫄아서 어버버 칠 때가 아니라 시장 상황에 맞게 대응을 해야 하는 시기라는 점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데이터가 아닐까 싶습니다. 나름 업계 선구자로 평가되는 바비리가 이 이미지를 최근에 공유했는데 아마 강세장과 약세장을 다 경험해 보신 분들은 한 번씩 본 적 있는 그런 이미지일 겁니다. 비트코인이 33,000달러로 쭉 빠졌을 때는 쫄아서 살려고 하는 사람이 극소수인데 희한하게 64,000달러대가 되면 더 오를 걸 기대하고 우르르 몰려서 비트코인을 살려고 안달난다, 이런 매우 현실적인 상황을 위트 있게 표현했습니다. 인간의 심리가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트에는 인간의 감정이 담겨 있다, 이런 말을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33,000달러일 때 투자를 해야 하는 건지 64,000달러일 때 탐욕을 가지고 달려들어서 괜히 물려서 또 후회를 해야 하는 건지 이건 뭐 개인의 판단 영역인 것 같습니다. 이어서 좀 더 거시적인 관점에서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증시와 비트코인 시장을 한 번 더 흔든 몇 가지 요인이 있는데 일단 일론 머스크가 또 한 몫을 했습니다. 그는 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을 통해서 경제가 아주 많이 나빠질 것이라는 느낌을 가지고 있다, 전 세계 테슬라 직원 10%를 감원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사실 요즘 원유 가격이 고공행진을 하면서 나름 전기차가 각광받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전기차의 상징 테슬라까지 감원에 돌입한다는 소식이 시장에 충격을 안겼던 겁니다. 또 하나는 고용지표인데 5월 비농업 일자리 수가 전달과 비교했을 때 39만 명 증가했습니다. 이건 전문가 예상치 평균이었던 32만 8천 명을 웃돈 것으로 노동시장 개선 상황이 확인이 된 겁니다. 특히 실업률은 석 달 연속 3.6%를 유지했는데 이건 역대 최저치였던 2020년 2월의 3.5%와 근접한 것이다 보니까 노동시장이 견고하게 나아지고 있다는 점을 확인시켜줬습니다. 문제는 노동시장이 견고하다는 점이 연준의 강력한 긴축을 뒷받침하는 시그널, 이 배경으로 작용하면서 시장에서는 악재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로레타 메스터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가 인플레이션이 최고조에 도달했다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지지한다, 우리의 행동이 공급과 수요의 균형에 도움이 된다라는 설득력 있는 증거를 보기 전까지 인플레이션에 대한 승리를 선언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상황에 따라서 9월에도 0.5%포인트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동안 참 멍 때리고 있다가 뒤늦게 설레발도 참 잘 돋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얼핏 들으면 공포감 조성하기 딱 좋은 멘트인데 사실 여기서 핵심은 인플레이션이 최고조에 도달했다라는 증거가 나온다라면, 또 설득력 있는 증거를 보게 된다라면 금리 인상 완화하겠다,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인플레이션 완화 가능 시그널이 7월과 8월에 잇따라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기간을 지나면서 상황이 바뀔 수도 있고 그렇게 연준의 입장도 바뀔 수가 있다라는 점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표현의 방점을 금리 인상에 맞추면서 저렇게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다, 어떤 의도가 깔려 있다,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진짜 7월과 8월 2달 동안 글로벌 경제에 어떤 신호들이 나올지 진짜 엄청 궁금한 지점입니다. 시장의 대표적인 악재 가운데 하나인 우크라이나 침공 발발한 지가 벌써 100일이 지났습니다. 이제 러시아에게도 부담이 될 수 있는 시기 도래한 것으로도 볼 수 있는데 때마침 이런 타이밍에 푸틴의 의미 있는 메시지 하나가 나왔습니다. 러시아가 통제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항구를 통해서 우크라이나의 곡물이 원활히 수출될 수 있게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마리우폴 항을 열어서 곡물과 비료 수출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라는 것인데 전쟁이 어떤 방식으로든 마무리가 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을 갖게 만드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특히 세계 곡물 창구로서의 우크라이나가 제 역할을 해주면 글로벌 인플레이션 완화에 당연히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 역시 이번 여름을 지나면서 인플레이션이 완화됐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흐름은 짜증나지만 중장기적인 상황과 가능성은 의미 포인트 부분들이 꽤 많이 있다는 점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 소식들 잘 참고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언제나 성투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디였습니다.